자, MBC가 요즘 열일하고 계시는데 MBC 뉴스데스크의 단독을 좀 보겠습니다. 단독! 윤석열 장모가 던진 물량 김건희가 32초 만에 받아. 이야. 자, 이거 주식 전문가로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거 이제 보도를 좀 한번 보고, 그러니까 보도를 우리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주식 주식소녀에게. 주식소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과 도이치모터스 임원 A씨의 조작 의심 거래 정황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게 이제 쿠키뉴스가 검찰이 도이치 주가 조작 윤석열 장모 관여 정황 포착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 6월 달이야. 지난 2010년 두 사람이 동일 IP, 즉 같은 인터넷 주소를 통해 동시에 주식 계좌에 접속했다. 요거. 근데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었다는 거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들의 공모 정황이 검찰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도 적시된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던 2010년 11월 3일 최은수는 주식 6만 2천 주를, A씨는 2만 5천여 주를 각각 팔았어. 이들의 매도 주문이 시작 접수된 시간은 오후 1시 14분. 주문 간 시간차는 11초에 불과했다. 두 계좌가 주문을 낸 IP 주소 역시 정확히 일치했다. 약 9만 주, 3억 여 원어치에 달하는 이 물량은 겨우 1분도 채 안 돼 한 사람이 모사들였다. 이게 이제 1분도 채 안 돼가 32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김건희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같은 거래가 전형적인 주가 조작 수법인 통정매매, 즉 특정인과 사전협의에 물량을 주고받는 불법적 거래로 봤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보도의 핵심이고, 두 번째 보도는 시세 조정 의심 거래 장모도 37건. 윤석열 쪽에서 해명을 했지만 37건인데 윤석열 장모가 2년 전에 지인과 나눈 통화 음성인데요. 지인이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한 거잖아 하니까 최은순이 그럼 그거는 벌써 2000 몇 년인가 뭐 이렇게 인정하죠. 네. 요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얼결결이 대답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기 윤석열이 가끔씩 토론하다가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러면 예 하고 답한 요거. 네, 그리고 이익도 봤죠. 그리고 다른 녹취록에는 최은순 씨가 그러니까 식당에서 지인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 BMW 자동차 고장난 거 있으면은 내 이름 대고 그냥 수리 맡겨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예. 그리고 검찰이 인위적 주가 부양 기간으로 지목한 2010년 9월에서 11월까지 최 씨 계좌 2개에서 이루어진 물량 소진, 통정매매 등 수상한 거래는 모두 37건. 김건희 계좌 6개의 284건을 포함해서 모녀의 계좌가 총 321건의 시세 조정 의심 거래에 동원됐다. 이게 이제 검찰이 낸 결론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전화로 직접 모든 거래를 주문했고 계좌를 빌려준 사실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범죄 일람표에는 같은 계좌에서도 온라인 주문을 뜻하는 HTS 거래가 36건이나 있었다. 요거고요. 다음에 주가 조작 의심 시기였던 2010년 김건희 씨가 도이치 이사했다는 경력이 또 기재가 됐던 김건희의 대학원 수첩까지 공개가 돼서 논란이고. 자, 내부재 거래 추가요. 예, 근데 그거 하나 볼게요. 이거는 MBC 보도에 안 나왔던 건데, 자본시장법 임직원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규제에 대한 것 중에 요게 이대용 이런 게 있어요. 위반 시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 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 회피 금액의 5배 벌금형. 이야. 저건 되게 심해요. 엄청 굉장히 센 법률이고, 다음에 그 내부자가 뭐에 해당되느냐에 규정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임원 및 내부자 범위 해가지고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진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가 다 내부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가 이제 MBC 보도의 핵심이에요, 핵심. 만약에 여기서요, 이제 김건희 씨가 아니다, 우리 엄마가 그냥 도이치모터스 나 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거래를 통해서 매도 주문 낸 걸 내가 받았다, 이렇게 개구라치면 난 정말 화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여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선 계좌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차명 계좌도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가족이나
뭐 친구나 이런 여러 계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최은순 씨가 김건희한테 물량을 넘기고, 그다음에 또 이 뭐 어떤 다른 사람이 또 얼마 넘기고 해가지고 총 8만 7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시세창에서 보면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그걸 누가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이제 사가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HTS 프로그램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거래가 활달하게 이루어지네. 저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쌓였는데 누가 확 가져가네. 저건 뭔가가 있나, 좋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매수 주체자가 강하게 사는구나라는 거를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해서 뭐 통정 매매에서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여주게 하고 매수세를 굉장히 강하게 해서 저게 큰 손이 저게 듬뿍듬뿍 사는 거 보니까 뭔가 있나 보다라는 그런 착시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전형적인 작전의 패턴이라는 거는 맞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야, 근데 뭐 다른 걸 떠나서 최은순하고 임원 A는 각각 주식 6만 2천 주, 2만 5천 주를 팔고 두 사람이 또 IP 주소가 똑같아. 이건 애들은 나왔던 이야기야. 요거를 김건희가 단 32초 만에 요걸 사. 그러니까 저는 이 11초에 불과했다고 그랬잖아요. 매도 주문 나오는데 11초. 11초라고 왜 했잖아요. 1초를 더 붙이우래요? 혀가 좀 짧아요, 제가. 11초. 혀가 좀 짧아서.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주문을 내면 매도 주문을 내시겠습니까? 그리고 확인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뭐 계좌번호 그러니까 비밀번호 쳐야 되고 그다음에 매도를 띵 누르면 매도 주문 내시겠습니까? 딱 뜨는 시간이랑 확인한 다음에 다른 계좌로 이제 로그인하는 게 11초 정도 걸리죠. 딱 그 시간이 나오는 그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오타 한 번도 안 났다는 가정하에 네. 차근차근 하면은 한 네. 10초에서 15초 사이 걸린다. 계좌번호 얼마를 내야지 비밀번호 입력하고 매도 주문 내시겠습니까? 네, 클릭하는 그 시간 정도가 그냥 11초가 바로네. 되는 그냥 거죠. 바로. 네. 그러니까 한 컴퓨터로 그냥 다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다른 아이디로 그 로그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지금. 아. 작전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내가 내놓을 테니까 네가 사 이거잖아. 그렇죠. 예. 여기 말하면 통정거래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최은순 2개의 계좌에서 37건, 김건희 6개 계좌에서 284건, 총 321건 시세 조정에 수상한 거래가 이제 시작되는 이런 지점이니까 지금은요 MBC 보도 이후에 이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검찰 공소장에 김건희 주식 매도 시점이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대. 그것만 그러니까 그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한 말인데 그것만 규명이 되면 주가 조작은 빼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뉴스 보면서 MBC 보도가 왜 지금 나왔지? 그러니까 이 내용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작년에 뉴스타파나 그러니까 열린공감TV에서 이미 보도를 했었는데 이런 MBC나 KBS 같은 메이저 그 언론사에서 안 받아서 그냥 씹었던 기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그 당시 경찰이 그러니까 사전 그 수사 보고서를 통해서 첩보 보고서를 통해서 38페이지인가 보고서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가 이상해서 이제 예전에 뉴스타파 기사랑 이 MBC 기사랑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이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거래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물량이 언제 몇 월 몇 시 몇 분에 거래가 됐고 언제 받았고 거래했던 그 모든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제서야 이제 MBC가 보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새날 방송 나와서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너무 이제 막 잠도 못 자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에 제 방송에서 이제 별외로 나 새날 나갔는데 좀 부족해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MBC 이런 보도를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다른 사건이 있으면 그 관련된 업종의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매매가 있으면 이거는 주가 조작이 된다. 이런 그 뭔가 전문가의 인터뷰가 있는데 늘 언론 보도는 이렇게 뭐 주가 조작에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끝. 이렇게 나오니까 좀 나는 되게 그런 게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 이번 보도는 보니까 뭐 금융 전문 변호사 인터뷰도 따고 그리고 그렇지, 어떤 그렇지. 증권 전문가가 또 인터뷰한 것 뭐 전화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해줬다 이런 것도 뜨면서 MBC가 좀 신뢰감 있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범죄 가족에 대한 검증이에요. 대선 나온 범죄 가족에 대한 검증이라고.
근데 이게 범죄 혐의가 뚜렷하잖아요. 네. 이게 범죄라는 게 극단으로 가면은 증거 있어 없어 정도지만 모든 정황을 보면 주가 조작 관계 드러났잖아요. 이런 거고 요게 지금 대선이 누가 이기느냐로 상당 부분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시민보 기자 말에 의하면 김건희가 국민의힘이 그랬잖아. 김건희가 4천만 원 손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고점에서 팔았다면 30억 이득이라는 거예요. 30억. 딱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번에 뭐 KBS 보도는 50 그러니까 10억 넣고 50억 받았다도 보도가 나온 적 있잖아. 이렇게 저렇게 중간에 뭐 집어넣고 뭐 최은순 뭐 어쩌고 막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통해서 30억 번 게 사실상 맞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하는 세력이 최고점에서 팔지 그럼 최저점에서 팔겠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건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씩 100번을 거래하면은 100억을 거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범죄 혐의 대상은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 100억을 거래해서 얼마를 벌었느냐는 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 도둑질하고 똑같은 거죠. 네. 우리가 도둑질 하러 들어갔을 때 100만 원을 훔치든 1억을 훔치든 어쨌든 도둑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둑질한 돈에 대해서 이제 그 형량을 매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도 얼마를 벌었느냐는 문제가 안 돼요. 얼마를 거래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지금 정확히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몇 주를 보유했는지 확인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의심스러운 게 지난번에 맨 처음에 신한금융투자증권에 왜 거래 내역을 깠을 때 57만 주인가 뭐 타사 대체에 출고를 했다. 근데 그 거래 내역의 마지막 부분에 타사 대체라 그러니까 출고라는 단어가 없다. 그 부분을 지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금액 뭐 30억 벌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인 것 같고 이 핵심은 이거예요. 7일간 신한금융투자에서 이루어진 모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건수의 80%가 김건희 거야. 근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7일 중 5일은 주가가 상승했답니다. 그리고 이 정황들이 다 그러잖아요. 예. 김건희 엄마하고 그 A씨 이 사람이 같은 IP를 쓰면서 주식을 내놓으니까 이게 32초 만에 김건희가 사들여.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에 참여했던 수백 개의 계좌들 중에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1단계는 주식을 묶어 놓는 단계, 그리고 2단계는 주식 가격을 올리는 단계, 그리고 이제 3단계가 팔고 빠지는 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그 두 가지 거래에 다 참여했던 계좌는 김건희 계좌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가 그 조작에서는 만에 하나 이 범죄가 들켰을 때 아니라고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거래마다 다른 계좌를 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딱 같은 계좌를 못 쓴다면 안 쓰는 게 기본 원칙인데 김건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건 이 전체 작전에 대해서 그만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그렇죠. 하죠. 기본적으로 선수한테 그 작전을 맡기면 선수는 기본적으로 그런 짓 절대 안 하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이 수사 과정에서 주가 조작의 정황이 들킬 만한 요소가 있는 건 절대 안 하는데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김건희가 그만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거기 뭐 이사까지 했다니까. 내부자잖아요 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그 의혹 제기한 거 권오수랑 김건희는 무슨 사이였을까? 매우 촉촉한 관계? 모습. 저도 혹시 그런 오빠가 그러니까 점막이 닿는 관계는 아니었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요즘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너무 나가지 마. 너무 나가지 마. 저쪽은 아무리 방송이나 그 가세형 같은데 선거운동을 더럽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각계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게 다 주가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만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과 같이. 심지어 검찰에서도 지금은 이거는 범죄 일람표에도 나오는 일인데 예. 그럼 검찰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고 무엇보다도 저는 금융노조에 계신 분 나와서 이야기했을 때 자기들이 이정필한테 속아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해서 맡겼는데 맡겼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오히려 잃어버려서 화가 나서 관계를 끊었다고 했는데 화가 났으면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다른 주식을 팔고 도이치모터스는 가지고 있었다는 게 그게 화를 낼 일이냐라는 이야기가 정말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주가 조작이 여기만 의심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나왔잖아. 예.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던 건데 핵심은 그 김건희가 그렇게 10여 년 동안 그런 짓으로 돈 벌 때 그 뒤에 누가 있었냐. 지금 그거잖아요. 그 이번 검찰 내사 보고서를 오픈해가지고 뉴스타파 등에게 줬던 그 경찰관이 기소됐잖아요. 예. 그 신민보 기자 말은 공익 제보자로 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찰 당사자가 내사를 했는데 아무리 내사해봐야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안 이루어져서 핵심은 난 이거라고 생각해. 예. 주가 조작 김건희는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 처벌이 안 되게끔 누르고 있었던 세력 당사자는 누구냐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최은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윤석열을 의심하는 거죠. 저런 놈이 대통령이 되면 있잖아요. 정말 개판 되겠지. 검찰은 김건희, 최은순 건 수사 못하겠지. 한동훈 같은 측근들이 별짓 다 수사 못하겠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법무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검사 출신들 이런 비리 얽혀 있으면 수사 못하겠지. 그러니까 이거 상상의 영역이지만 윤석열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삼성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무슨 짓을 못합니까? 아니 삼성 일가가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그 지분이 채 10%도 채 안 되는데 예. 그 지분을 어떻게 장난을 칠지 윤석열이 어떤 아이디어를 낼지 우리는 상상조차 못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막 내일 삼성그룹에서 이재명 후보님 지지한다고 막 공동성명 내고 이런 거 아닐까? 예. 자, 어쨌건 주가 조작 이야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점점점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검찰 범죄 일람표에 막 수백 건씩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정권 재창출만이 진상규명할 수 있다. 난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